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27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게 참 쉽고도 어려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할 줄 안다고 하죠.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싶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요. 정말 행복하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도 하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알겠지만, 그래서 나를 사랑하느냐, 얼만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대답하기는 어려운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실행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어려운 이유는 사랑을 말로 정의하기가 어려워서일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이 가능했다면 사랑에 대한 이렇게 많은 책과 이렇게 많은 노래와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직도 사랑이 이렇게 뜨거운 주제가 되는 이유는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그렇겠죠. 더 나아가 우리 한국 문화는 정의가 어려운 이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릴 때 애정 결핍이나 상처로 내가 어떤 마음이 남아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곳은 많지만,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무엇이 사랑인지 막상 배우고 싶어도 배울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입시를 위주로 교육받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배울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렇다 보니 우리 대부분은 사랑을 미디어로 배우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드라마가 사랑을 다 가르치는 것 같고, 그러다 막상 결혼을 하니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랑은 다 뻥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드라마가 다 망쳐놨다라는 말을 종종 하는 것도 꼭 그리 큰 과장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드라마로 사랑을 배운 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오그라든다. 어떻게 해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는 반응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는 상담 선생님의 질문도 손발이 오글거리며 아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이런 반응이 다 제가 드라마를 사랑으로 배워서가 아닐까.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은 파리의 연인에서 박신양이 김정은에게 애기야 가자 이럴 때 쓰는 말이랄지, 별은 내 가슴에 안 재우기 머리 넘기면서 하는 말이랄지, 이렇게 너무 오래된 드라마를 이야기하면 제 나이가 너무 뽀록나죠? 커피 프린스나 도깨비에 나오는 공유가 하는 사랑은 어때요? 혹은 요즘 난리 났던 선지엽고 튀어의 푸릇푸릇한 사랑, 누나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졸업에 나오는 사랑이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나오는 사랑 등 이런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안 오글거리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만일 연인을 사랑할 때 나오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라면, 와, 그것이 가능하고 또 맞는 말일까? 궁금했어요. 나는 나를 생각하면 못마땅한 구석이 많고, 뭐가 못났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데, 내가 나를 향해서 사랑스러운 눈빛을 발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나를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랫동안 궁금했었어요. 아, 궁금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쉽지 않고 다소 고통스럽기도 했다고 말해야겠네요. 생각해보니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렇게 하고 싶기도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너무 이상하다,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엉키고 설켰거든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혹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은 내가 없는 당신이라는 힌트 중에 하나라는 것을요. 자기 소멸을 경험하고 나면 사랑하고 존중할 자기 자신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소멸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행동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오랫동안 그리고 반복적으로 또 꾸준히 해왔다는 말이기도 하니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제까지 해왔던 일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니 어색하고 이상한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만일 이 팟캐스트를 듣는 여러분이 내가 없는 당신이시라면,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하긴 하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감이 안 오신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랫동안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소멸로부터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무던하게 애쓰고 또 나 스스로를 있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려고 사랑해보려고 연습해 오면서 저에게 도움이 됐던 방법들을 좀 얘기해 볼까 해요. 물론 제가 저를 사랑하려고 상담, 코칭, 멘토링을 받고 또 하고 책도 읽고 논문도 읽고 여러 가지로 공부도 해보고 노력도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드라마에 나오는 남녀 주인공이 서로를 사랑하듯이 저를 사랑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저는 아직도 걸핏하면 자기 자책과 자기 혐오의 사이클로 들어가기 일쑤이고 불쑥불쑥 나를 못마땅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무슨 전문가로 완벽 해결을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고군분투 중인 사람으로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이야기를 해드릴 터이니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본인 버전을 찾아보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어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한다는 말에 대해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어떤 감정적인 이야기보다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말이다 라고 말하신 어떤 심리학자의 이야기였어요. 어느 인터뷰에서 이 말을 하실 때 이 교수님의 말투는 침착하고 단호하지만 차갑지 않고
단단하고 따뜻한 말투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안다는 말이지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 굉장히 감정적이고 애틋하고 꿀이 뚝뚝 떨어져야 한다는 저의 생각이 약간 판타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나를 사랑한다는 말의 실제는 내가 나를 아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 내가 나를 알죠. 저는 내가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었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알죠. 남들이 모르는 시커먼 속내도 알고, 엉망진창인 집안 상태도 내가 알고요. 남들은 잘만 지나가는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오는 내가 나를 잘 압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인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의 나를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을 알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과정이 소중한 마음이 듭니다. 그 사람을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서이겠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완벽하다고 생각할 리 만무합니다. 사람이니까요. 강점도 있고 당연히 약점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약점도 알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또는 더 나아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할 때 평가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니까요.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의 약점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질 때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약점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큰 실책이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물론 오래 살다 보면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 하는 날이 오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알아가고 또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저 그 사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니까 깊이 공감하고 알기 때문에 강점인 부분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알기 때문에 약점인 부분을 배려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에게 조금은 다른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나? 내가 나를 판단이나 질책 없이 이해할 마음으로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나? 내가 나의 어떤 강점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내가 나의 어떤 약점을 함께 고민하고 배려하고 있나?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고 보니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고 지적하고 질책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도 알 수 있었고 지적하는 마음을 걷어내지 않으면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저를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를 알아가는 과정을 천천히 조금씩 시작하면서 저에게 덮어 씌웠던 질책과 자책의 질문들을 조금 멈출 수 있었고, 그러한 질문들이 조금씩 멈추어지니 많이 소멸되어서 존재가 있나 없나 궁금했던 나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존재에 대한 질문들을 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지, 내가 무엇에 대해 신나하는지, 또는 어떤 일을 만나면 도망가고 싶어 하는지. 문제를 고쳐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니 그 질문들이 소멸되고 위축되었던 나를 마주하게 하고 공감하게 하고 존중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책하는 마음이 싹 없어졌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불쑥불쑥 저를 엄습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이해하는 영역이 훨씬 넓어졌고, 그러니 나를 코너에 몰고 소멸시키는 일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무엇보다 내가 나를 이해하게 되니 내가 나 스스로를 배려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내성적인 성향이라서 사람들과 만나면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는 성격인데, 그전에는 성공을 위해서 관계를 잘해야 한다, 네트워크를 잘해야 한다, 왜 자신감 있게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를 못하느냐 다그쳤다면, 이제는 나의 성향을 잘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영역이 넓어져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를 잘 모니터하고 내 역량 이상으로 사람 만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관계적으로 일이 많았던 한 주를 보내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쉬는 시간을 조금 더 내어주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나를 배려하게 되니 스스로를 못마땅해 하는 마음보다는 스스로를 짠해하는 마음, 스스로를 인정해 주려고 하는 마음, 어쩌면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스스로를 이해한다는 말이 이해하니까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자녀를 아주 사랑해서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아이의 약점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말이 그 아이가 가진 약점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약점을 이해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늘 늦잠 자도 괜찮다는 말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이 아이에게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위해 밤에 일찍 자는 루틴을 세워준다던가, 아침에 자극 없이 편안하고 여유롭게 기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보는 일을 하겠죠. 그러니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같은 거예요. 나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나는 상처가 있으니까, 나는 약점이 있으니까 그건 못해, 그건 안 돼 라고 말하는 나를 향해서 질책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무조건 해 라는 식으로 나를 묵살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지 마 라는 식의 무조건의 방임의 자세도 취하지 않고, 그런 속성을 이해해주고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려가 필요한지 세심히 살피면서 결국은 그 약점과 상처를 잘 딛고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세요? 어떤 식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혹시 자신에 대해 잘 안다고 맹신하면서 나를 이해하고 알아보려는 시간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은 나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라며 포기하거나 방임하는 식으로 자신이 성장할 기회를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또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약점이 있어도 무조건 해야 해 라고 나를 강제적으로 억압하면서 자신을 대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러나 저러나 나를 모른다면 나를 잘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일은 시간이 좀 들고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일 같고요. 스스로를 정말 사랑하고 싶으시다면 나의 마음은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나? 나를 마주하고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매일매일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가지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소아과 의사이자 명망 있었던 정신분석가였던 D.W. 위니코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It is joy to be hidden, but a disaster not to be found. 숨바꼭질 할 때 숨는 것은 기쁨이지만 그 숨은 상태에서 찾음을 당하지 못하는 것은 재앙이다. 어쩌면 나의 많은 부분들은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사람들이 찾기를 바라면서 기쁨으로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재앙일 거예요. 그런데 나를 찾아야만 하고 발견해야만 하는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숨어있는 나를 만나보세요. 더 이상 재앙이면 어쩌지? 아무도 나를 모르면 어떡하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으면,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나에게 숨바꼭질의 기쁨을 안겨주세요. 나를 아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이 나를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